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죠. 왜요? 캐스터가 제 이름까지 바꾸는데 억울해서 잘 못 지냈죠. 제 예감상 이걸로 아마 제가 한 달 정도 시달릴 것 같은데 왜 한 달만 기다려요? 더 시달려야지. 저의 실수니까 인정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SBS에 야구 해설자가 3명뿐이 없는데 그게 그만큼 저를 안 좋아한다는 소리죠. 이준혁 캐스터. 얼마나 앙금이 많이 쌓였으면 제가 그 순간 그런 식으로 소심한 복수를 하겠어요. 잠깐 좀 헷갈렸는데 헷갈릴 것이 따로 있죠. 자료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13차전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자 이름도 막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겠습니다. 이름도 바꾸는데 시작부터 빌미를 드려버렸네요. 해설자 3명이 있는데 반성하고 오늘은 정확하게 이순철 해설위원과 함께 오프더 야구 평상시에 이준혁 캐스터가 저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걸 내가 그때 대구서 알았습니다. 오프더 야구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달 이상 시달릴 것 같습니다. 8월 2주차까지의 순위표 보겠습니다. 현재 총 720경기 중에 이제 562경기 끝났습니다. 78% 정도 진행이 된 KBO 리그인데요. 1위 LG와 2위 한화 지금 2경기 차고 롯데가 지금 8연패를 당하면서 많이 떨어진 가운데 SSG가 한 경기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KT, NC 세 팀이 5할 승률로 공동 5위. 삼성도 최근에 연패로 조금 떨어졌고 반면에 두산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금 삼성을 2경기 반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평 해주시죠. 뭐가 제일 좋겠어요? 한 줄 평이요? 네, 한 줄 보면서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프로야구가 한 줄 평은 이거다 하고 이준혁 캐스터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왜? 야구를 많이 안 보니까. 아니 많이 보는데 저는 위원님만큼의 그런 어떤 통찰력이 없어서 이런 건 너무 어렵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를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디스하는 거예요. 디스가 아니라 뭐 통찰력 뭐 이런 거 명품에서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런 단어 쓰지 말라니까. 한 줄 평 해주세요. 위원님이 할 일인데. 마무리들의 순환입니다. 마무리들의 지난주에 순환. 보면서 마무리들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힘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마무리 투수들이 올라가서 자기 볼을 던지지 못하고 결국은 상대에게 타자들에게 뭐 홈런을 허용한다든지 말해서 마무리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지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무리들이 한 해 정도 투구를 하니까요. 조금 더 마운드에서 어떤 강력한 구위, 카리스마, 신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투수는 자기 볼을 던져서 맞은 투수가 있는데 어떤 투수들은 구위로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기교판 도망다니는 유인구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대에게는 상당한 어떤 이학감, 우리 팀에게는 어떤 깊은 신뢰, 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운드에 올라가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투수들이 약간 그렇지 않은 투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유인구 많이 던지고 속이는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안감은 쌓이게 되고 마무리에서 어떤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선수들 자기 볼을 던지다가 힘이 떨어져가지고 또 실수를 해서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또 다시 또 회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 또 마무리 때 만약 지쳤다고 한다면 빨리 회복을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마무리들이 경기를 이기고 하는 상황을 확실히 그것을 매조지 해주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확연하게 팀 분위기에 팀 어떤 그 흐름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마무리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한 주간의 업앤다운 팀 일단 상승세 업 팀은 어디입니까? 두산이죠. 두산. 지난주에는 뭐 두산 한 팀으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 업다운이 좀 있었는데 두산만큼은 업으로만 계속 그래서 지금 2경기 반차로 그전에는 5경기, 6경기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에요. 파리하고도 지금 9위에 계속 있는데 2경기 반까지 좁혀들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두산도 포스트 시즌 5위 싸움에 뛰어들 수 있다. 그전에는 두산은 완전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를 하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희망을 더 가질 그런 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양의지 선수의 필드로 해서,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아마 그 팀이 9위에 떨어져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상, 또 본인이 두산에서 어떻게 활약을 해줘야 지금 이 순위, 이 팀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에 많이 출장을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쓰는 횟수도 많아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뭐 안재석 선수라든지 이런 신인 선수들이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또 지난주에는 최승영 선수의 그 부상으로 갑자기 손톱이 깨자고 손톱이 깨자고 나갔는데 결국은 윤태호라는 또 신인 선수가 나와서 깜짝 투구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조금씩 팀이 그 전에는 조금 어수선하다 이런 데서 조금씩 그러니까 뭔가 팀을 안정화시키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만들어지고 느낌이 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안재석 선수도 군대 갔다 와서 복귀하자마자 상당한 임팩트를 남겼잖아요. 네, 지난주처럼 안재석 선수가 타격을 하면요, 안재석 선수는 중심 타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선은 나와서 타격하는 자세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타격을 할 때 카운트가 본인에게 불리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뭐 타임도 뺏기고 그래서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러는데, 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공을 때려야 되고 좋아하는 공이 오지 않더라도 내 자세를 갖추고 때려줘야 그것이 기복이 줄어들고 꾸준히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안재석 선수는 자기 카운트가 불리할 때에도 자세가 나오는데 유리할 때는 더더욱 좋은 타격을 좀 좋은 자세를 가지고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타격을 하면 기복이 줄어들면서 꾸준하게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떻게 타격을 연구하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중도 뭐 15kg를 불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홈런도 때리고 하던데, 우선은 홈런 때리고 안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석에서 카운트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자기 자세를 갖추고 타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안재석 선수를 또 한 번 이게 다시 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과 함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두산이고요. 반대로 이제 다운 팀인데 네. 뭐 역시 롯데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롯데가 시즌 초반 전반기까지는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서 결국은 3위까지 계속 유지하고 갔었단 말이에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4경기, 5경기 이렇게 벌어졌으니까요. 4위 팀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후반기에 들어와서 타격이 지금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안타도 많이 못 때리고, 결국은 원래도 장타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홈런이 많이 떨어지는 팀인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연패해가고 지금 전반기 같은 활발한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수들은 또 그렇게 뭐 쉽게 막 와르르 무너지고 이런 경우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공격이 지금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이 다음 후반부에 다시 또 이게 자세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연패에 빠지면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공격이 터져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처럼 지금 연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롯데라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업앤다운 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 2주차 베스트 라인업 각 포지션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입니다. 화요일 삼성전과 일요일 두산전 두 경기 모두 7이닝 무실점 호투를 보여준 기아의 내일 선수고요. 구원 투수는 화요일 두산전에 1과 3분의 2이닝 터프 세이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NC의 류진욱 선수 주간 4경기에서 무실점 호투를 해줬습니다. 포수는 두산의 양의지입니다. 주간 14타수 9안타, 무려 6할 4푼 3리의 타율로 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1루수는 한화의 최은성 선수, 수요일 롯데전, 금요일 NC전 한 주 2번의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2루수입니다. 한 주간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 개수를 기록했죠. 6경기 13안타, 5타점을 기록한 기아의 김선빈. 3루수입니다. 2루수, 3루수 유격수를 오가면서 전천후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는 5안타, 5볼넷, 4도루를 기록한 LG의 구본혁 선수고요. 유격수입니다. 이 선수의 페이스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네요. 주간 5경기 중에 3번의 멀티히트를 기록한 NC의 김주원 선수입니다. 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SSG의 에레디아 선수, 토요일 LG전에 시원한 만루 홈런을 때려냈죠. 주말 시리즈에만 홈런 2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NC의 최원준 선수, 주말 하나와의 시리즈에서 3루타 2개, 도루 3개, 여기에 일요일 슈퍼캐치까지 그야말로 날아다녔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NC의 이우성 선수입니다. 주간 6안타 3볼넷 4타점 2도루 또 한 번의 트레이드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명타자로는 삼성의 구자욱 선수입니다. 목요일 기아전부터 타격감 살아나면서 특히 토요일 롯데전에 홈런 포함 4안타 폭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깜짝 임팩트를 남긴 스페셜로는 두산의 윤태호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토요일 기아전 깜짝 1군 데뷔 등판이었는데 4이닝 무실점에 대호투를 보여주면서 홀드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또 뭐 새로운 얼굴들도 새로운 많이 왔네요. 보이고 우선 외야의 이우성, 최원주 선수 트레이드는 역시 필요하다. 또 선수들의 어떤 생각, 마음, 분위기 모든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또 기회가 기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NC에 와서는 꾸준하게 좀 주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원주 선수도 그렇고 이우성 선수도 그렇고 본인들에게도 그렇고 NC 입장에 봤을 때도 야수가 상당히 뎁스가 두꺼워져 가지고 결국은 이 두 선수가 베스트 나인에 들어왔는데요.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피처스에서나 또 주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팀에 가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두 선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최원준과 이우성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공격력에 조금 더 힘이 되면서 팀을 분위기를 바꾸는데 획획한 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에르디아 선수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타자는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투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뭐 최용우 선수들이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에르디아 선수야말로 외국인 타자 중에서는 가장 꾸준한 성적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보여줬습니다. 김주원 선수는 이제는 리그에서 가장 그전에는 수비 잘하는 선수들을 쫓아가는 그런 선수였다고 한다면 이제 지난주까지 경기하는 모습을 봤더니 이제는 그 선수들하고 선배 유격수의 그 앞서가던 선배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성적까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좌우 타석에서 다 부진했던 타격이 이제는 좌우 타석에서 어느 것 하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양쪽 다 지금 잘 때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수비가 조금 더 이제 차분해지고 안정감만 생긴다고 한다면 리그의 최고의 유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태를 올 시즌에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올 시즌이 끝나면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골든글러브의 수상은 김주원 선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력하죠. 가장 유력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구본혁 선수는 역시 LG 트윈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유격수, 3루수, 2루수 비어있는 공간 또 주전들이 지쳐 있으면 그 공백을 너무 잘 메워주는 유틸리티 선수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면 수비만 그렇게 하느냐? 공격에서도 구본혁 타자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짭짤하게 뭐 적시타도 때려내고 지난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본혁 선수는 정말로 각 팀의 유틸리티 선수가 필요하고 각 팀에 있습니다만 가장 구본혁 선수가 LG 트윈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선비 선수 제가 저보다 악플러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너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타격을 감을 잡으면 그렇게는 가야 되거든요. 사실 한번 타격을 감을 잡으면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꾸준하게 간다고 한다면 그 선수가 진짜 좋은 타격을 또 센스가 있는 선수다라고 평을 하는데 딱 김선빈 선수가 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도 자꾸 부상을 당하죠. 본인의 그 계획이 2,000안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290에 몇 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선빈 선수는 부상이 없어야지 그걸 달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저를 악플러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2,000안타 그것만은 딱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야구 선배 입장에 봤을 때 그걸 2,000안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뛰는 것을 조금 더 많이 뛰고 수비 훈련을 조금 더 많이 해야 그것이 부상을 안 당하고 2,000안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악플러시네요. 나이가
나이가 먹어 갈수록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안 그러면 부상호니까. 네, 부상 당해봐서 알지만 네. 부상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경험담에서 나온 거라 잘 듣겠습니다. 아, 꿋꿋이 악플 다는 이순철 위원도 대단하시고 웃으며 받아치는 김선민 선수도 대단하고 아, 너무 두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악플러로 제가 영혼이 남을 테니까요. 본인이 부상만 안 당하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악플러 남아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야구 선배니까. 제가 외부에서 보는 그거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다치고 이러니까 또 힘들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김선민 선수가 깊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선수는 역시 꾸준하게 지금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일주일에 2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좋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1선발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잘해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름 되고 이닝수가 많아지고 힘이 좀 떨어졌는데 그 모습도 이제 찾지 못하고 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1선발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욱 선수는 올 시즌에 새롭게 마무리를 맡았는데 너무나 안정적으로 마무리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흔들릴 때 있으나 또 그거는 마무리 투수들이 누구나 다 갖추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지 다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모습을 유진혁 선수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작년까지도 불안했던 마무리 자리를 유진혁 선수가 확실하게 그것을 메워주고 이제는 NC 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 그러면 유진욱 이렇게 이해가 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1루에 최은성 선수인데요. 최은성 선수는 결국은 하나이글스가 좀 LG 트윈스에게 순위를 내주고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한경기 차로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고 앞으로도 1위 싸움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은성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시안 선수가 그 결정적인 어떤 득점권 타율에서 뭔가 해결을 못할 때 최은선 선수가 그걸 해주고 있거든요. 최은선 선수의 그때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포수 양의지 선수는 아까 뭐 설명을 쭉 꾸준히 드렸으니까요. 네. 구자욱 선수는 삼성의 어떤 그 승패의 열세를 쥐고 있는 가장 큰 핵심 선수가 아니었는데 구자욱 선수가 타격이 부진할 때는 삼성 그 승률과 승패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구자욱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떤 역할 이것들에서 굉장히 큰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한다고 한다면 삼성도 포스트 시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태호 선수입니다. 스페셜 네. 선수인데요. 저는 윤태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큰 신장에서 그 빠른 볼을 또 기아 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타자들이 아닌데 과감하게 자기 장점을 살려서 투구를 하더라고요. 빠른 볼을 좀 앞세워서 간간히 슬라이더를 던지는데 슬라이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워낙 빠른 볼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도망다니는 투구를 하지 않으니까 기아 타자들이 항상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처음 보는 투수인데다가 처음 보는 투수가 볼이 빠르면 뭐 볼이 많고 카운트가 불리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볼 빠르니까 아무래도 타자들은 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윤태호 선수가 올라와서 4이닝을 깜짝 투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윤태호 선수는 불펜 역할을 하든지 지금은 이제 변화가 많이 없으니까 불펜 역할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스타를 만들어 가는데 두산이 좋은 선수를 만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이 선수들 중에 MVP 뽑아주시죠. 저한테 악플러라고 했던 김선비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선비 선수가 부상당하고 난 다음에 좀 주춤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정상 궤도에 올라왔고 김선민 선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아에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의 연결고리를 김선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표시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구를 깊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이게 공격의 흐름이 이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그 역할을 김선민 선수가 충분히 해줬다고 봅니다. 네. 김선민 선수는 이순철 위원을 악플러라고 했지만 이순철 위원은 김선민 선수를 주간 MVP로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항상 저한테 차갑다고 하지만 이준혁 캐스터 저한테 차갑다고 저를 이렇게 디스하고 하지만요. 후배들을 위해서는 제가 뭐를 못 하겠습니다.
왜요? 아닙니다. 저도 그 목요일에 대구에서 인터뷰하면서 옆에서 너무 웃어가지고 네. 위원님은 또 왜 이렇게 웃냐고 구박하셨지만 유도했으니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주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간 이슈 첫 번째 롯데자이언츠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찾아온 롯데자이언츠인데요. 어제 일요일 그래도 무승부로 끝내면서 3위 자리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만 8월 들어서 지금 8연패를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8월 3승 1무 10패를 기록하고 있네요. 승률 2할 3푼 1리. 8월 월간 승률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롯데자이언츠고요. 지금 뭐 월별로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4월, 5월, 6월, 뭐 7월까지 매달 5할 이상의 승률을 지켜왔습니다만 8월 들어서 이 승률을 지금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역시 타선의 부진이 좀 눈에 띄는데 14경기를 치르면서 그중에 7경기가 0득점 혹은 1득점이었고요. 선취 득점 한 경기는 딱 한 번, 그리고 다른 13경기에서는 모두 실점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투수진이 부진했냐, 또 그건 아닌데요. 8월에 선발 퀄리티 스타트 횟수는 9번으로 10개 팀 중에 최다입니다. 9번의 퀄리티 스타트가 나왔을 때 팀의 성적이 2승 1무 6패니까 지금 선발이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해도 이게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가 좀 큰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타선의 힘이 사실 강한 롯데인데 지금 8월은 모든 지표가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날 쯤 해서 그 LG 트윈스 2인 LG 트윈스 하나가 1위였으니까요. 네. LG 트윈스 한 경기 잡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확 벌어졌는데 네. 결국 후반기 들어와서 롯데자이언츠가 그 이준혁 캐스터가 설명하신 대로 공격이, 그러니까 선취 득점도 내지 못하잖아요. 점수를 내줘도 전반기 때는 그것을 공격력으로 커버를 해서 경기를 뒤집는다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공격력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공격력이 그럼 왜 떨어졌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들이 지친 것도 있겠지만 전반기 때 그 누가 통계를 내놨는데 전반기 때 만났던 그 상대 선발 투수들이 사실은 1, 2 선발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띄엄띄엄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패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자주 만나는, 그러니까 상대 1, 2 선발을 거기서도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선수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패를 하는 그 기간 중에는 보통 전반기 때는 그 1선발, 2선발들을 띄엄띄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띄엄띄엄 만나면서 그럼 띄엄띄엄 만날 때 그럼 상대팀 선발들 어떻게 만나냐?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높은 선수들, 막 5점대 이렇게 넘어가는 선수들의 그런 투수들을 많이 만나서 공격력이 그래서 살아 있었는데, 이 연패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좋은 투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럼 좋은 투수를 만나면 아무래도 타격 지표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마음대로 공략을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연패당하면 또 분위기도 처지게 되는 거고 분위기 불안하게 되는 거고. 근데 롯데가 원래도 홈런이 많이 없는 팀입니다. 홈런이 많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처져 있는 분위기를 한 방으로 해결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공교롭게도 전준우 타자가 팀의 리더인데, 공격에서는 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전준우 타자가 지금 부상으로 나가 있는 부분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롯데가 빨리 그 지금 순위 앞으로도 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든지 상대의 좋은 투수들이 만났을 때도 아무래도 뭐 5점대 이런 평균 다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만큼 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좋은 활발한 타격을 갖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순위를 지키고 더 올라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홈런은 뭐 상당히 적죠. 8월에도 지금 3개밖에 홈런이 나오지 않고 있는 롯데 타선이고, 뭐 장타율, 출루율, 또 경기당 평균 득점, 생산까지 뭐 타격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지금 최하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에 지금 50타석 이상 들어온 타자 5명의 성적인데요. 그나마 지금 레이에스 선수의 타율이 2할 4푼으로 가장 높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레이에스에게는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고,
뭐 한태양 선수가 그래도 조금 활력소가 돼주긴 했습니다만 네, 뭐 네. 전체적으로 지금 고승민, 손호영, 윤동희 이런 해줘야 될 타자들이 다 일할 때 머물러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불안불안한 리드 3위를 지키고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타격이 그러니까 타격은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오르락내리락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결국은 상대 쉬운 투수들보다는 어려운 투수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롯데가 그거를 잘 극복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3위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해서 상대의 이번 주도 지금 상대의 어려운 투수를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선수 스스로도 하지만 뭐 코칭 스태프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팀의 리더도 좀 나타나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선수단 전체가 될 수가 있고 어느 한 선수가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나타나 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44경기 체제,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에 팀 최저 홈런 기록이 2023년 키움의 61개였는데요. 롯데가 뭐 요것보다는 더 많이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56개 홈런 개수가 뭐 상당히 적은 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홈런 수가 조금 더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팀 분위기를 한꺼번에 확 바꾸고 막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단타 막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어렵게 힘들게 풀어가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만약에 좋은 투수를 만났을 때의 타격이 더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홈런 수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홈런이라는 것이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타를 가지고 짧은 그 스몰 야구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예.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 통계로 본 이제 예측인데 8연패 빠지기 전에는 94.9% 거의 뭐 가을 야구가 확정적이었던 롯데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확률이 73.5%까지 꽤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상대 선발과의 매치업은 저희가 외국인 투수로 이제 한정해서 뽑아봤는데 전반기에는 89경기 중에 27경기 상대 외국인 선발을 상대했다고 하고요. 후반기 들어와서는 지금 26경기 중에 10경기 지난주에도 이제 폰세 와이스를 번갈아 만났고 뭐 이번 주도 지금 LG 아마 외국인 원투펀치를 계속 만날 텐데 굉장히 위험한 한 주가 되고 있죠. 확실히 좀 비율로 봤을 때 후반기 들어서는 외국인 이 원투펀치를 자주 만나고 있는 롯데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이제 부상 선수들의 공백, 전준우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 중이고 최준용 선수도 어깨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특히나 뭐 전준우 선수의 어떤 타선에서의 역할 또 뭐 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부재가 좀 뼈아프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네. 그 해결사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또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그 역할들이 많았었는 전준호 선수인데 전준호 선수가 빠진 부분도 이 공격력이 약화된 부분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전준호 선수가 이제 4주 재활을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있는 선수들끼리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지금 전준우 선수가 빠지면서 팀이 또 긴 연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준우 선수도 아마 상당히 좀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빨리 복귀해야겠다는 의지가 완전히 가시방석이겠죠, 예. 전준호 선수가. 그걸 뭐 본인이 다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자 롯데가 과연 이번 주에는 이 분위기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LG와 NC를 또 상대하는데 또 잠실 갔다가 창원에 가는 또 그 굉장히 긴 이동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제 스케줄이 그렇게 만들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NC나 롯데나 이동 거리가 길어가지고 스케줄을 KBS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네. 이번 주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간 이슈는요. 아까도 이제 그 순위 보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무리의 문단속 이야기입니다. 네. 각 팀별로 지금 마무리 투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시즌 점점 후반으로 가면서 선수들이 지친 것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후반기 각 팀의 마무리 투수들의 성적을 보니까 일단 뭐 평균 자책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 김서현 선수 또 정혜영 선수는 지금 엔트리에서 빠졌죠. 뭐 이호성 선수도
많은 실점을 하면서 지금 마무리 보직을 다시 내려놓게 됐고 네. 김태균 선수도 블론 세이브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이 젊은 마무리들이 좀 어떤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도 좀 떨어지고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마무리 투수를 이렇게 만들어 과정을 보면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선발을 하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마무리를 들어가고 막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지금 KBO 리그에는 젊은 선수들이 그 중간에 잠깐 셋업맨을 하다가 마무리 가는 선수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가는 선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젊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마무리 쭉 이렇게 명단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영찬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안정감 있게 좀 투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선발들이 역할을 하고 불펜들이 좋기 때문에 네. 유영찬 선수는 무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힘도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정말 힘없이 달려왔죠. 그 김서현 선수가 사실은 파워 피칭을 하는데 뭐 하체를 많이 쓰는 이게 아니거든요. 상체 힘으로 던져서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서 하는 선수인데 그렇다고 김서현 선수가 뭐 커맨드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힘이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힘이 떨어지고 상대에게 그 빠른 볼들이 좀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서현 선수가 조금 이제 권육을 좀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원중 선수도 맞죠. 김원중 선수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아까 제가 마무리 투수는 구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위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그것이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고 그 신뢰를 팀에게는 같은 팀에게는 신뢰 응원하는 팬들에게 신뢰를 얻는다고 했는데 김원준 선수는 그 마운드에 올라가서 물론 포크볼과 빠른 볼로 주로 합니다만 거의 기교파 투수답게 지금 유인구를 너무 많이 던진다는 거죠. 자기 볼이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니까 그 구속을 믿고 좀 투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전에서 리베라토 선수에게 유리한 카운트에서 빠른 볼을 던지다가 높게 가가 실투가 되고 홈런을 연결되고 홈런을 맞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시 김영훈 선수 만났을 때 포크볼을 계속 3개 던지다가 지금 결국 말로 홈런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잔상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무리 투수는 우선은 자기 장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투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조병헌 선수는 홈런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와서 똑같이 같은 자기 장점을 가지고 빠른 볼로 앞서서 결국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압감을 상대에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 투수는 확실히 많이 지쳤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잠시도 던지는 거 보니까 스피드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볼이. 빠른 볼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조금 더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현 선수도 사실은 이닝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강철 감독이 8회도 2기가 되면 박영현 선수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닝수도 많고 투구수도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박영현 선수는 마운드에 올라와서 그냥 자기 장점을 살려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마무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유진웅 선수 아까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호성 선수는 불펜을 하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허리 부상 이후에는 볼에 힘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 전에는 시기로수는 140km대 후반 이렇게 찍히지만 타자들이 느끼는 그 체감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그 이호성 선수가 조금 더 불펜이나 마무리 투수로 가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김태균 선수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노출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 김태균 선수가 신장이 크지 않아서 약간 수평부두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타자들의 읽힘이 빨라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지금도 마운드에 올라서 과감성은 가지고 투구를 하니까요. 볼 끝에 힘이 작년만큼 조금 더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실패 확률이 떨어지면서 좋은 투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승우 선수는 왜? 돌아와서 또 마무리 투수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때 가서 또 말씀드려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러 그냥 부상당해서 갔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좀 안타깝죠. 주승우 선수도 네. 이제 갑자기 좀 많이 던지게 되면서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잘 회복해서 또 돌아와야 되겠고 지금 이제 조영건 선수로 또
마무리 임시로 네. 히어로즈는 가게 됐는데 뭐 조용호 선수도 장점이 많은 투수니까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젊은 마무리 투수들의 시대 자연스럽게 지금 세대 교체가 많이 돼 있는데 네. 올 시즌에는 8번의 블론 세이브로 김태균 선수가 좀 가장 많이 시련을 겪었고 정혜영 선수도 6번, 박영현, 김원중이 5번씩 이렇게 블론 세이브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마무리 투수들이요 블론 세이브를 3개에서 한 5개 정도 한 시즌을 하면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좋은 투수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막 8개씩 6개씩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조금 그 자기 어떤 구속 부위 이런 것을 갖춰서 블론 세이브를 좀 줄여주는 것이 팀에 큰 영향을 안 끼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이제 마무리 투수의 대명사는 삼성의 오승환 선수였는데 이제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 뭐 이제 은퇴 투어가 차례차례 진행이 될 텐데요. 오승환 선수도 뭐 은퇴 기자회견에서 또 후배 마무리 투수들에 대한 뭐 이야기도 남겼고, 저희가 찾아본 어떤 공통점입니다. 정혜영 선수와 오승환 선수. 정혜영 선수도 데뷔 5년 차 때 이제 어깨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이브 왕도 하고 팀도 우승을 했었고요. 오승환 선수가 뭐 오승환 선수 이제 대졸입니다만 데뷔 5년 차 2009년에 어깨 부상을 당한 이력이 있었고. 오승환 선수는 뭐 우승을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도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대학교 때 그 어깨 팔꿈치 수술인가를 해가지고 사실은 대학교 때는 그렇게 볼이 빠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138 뭐 이랬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오승환 선수가 이 킥인 동작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승환 선수가 삼성에 가서도 불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대학교 때는 그런 경험, 선발 경험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대성공을 거뒀던 선수죠. 정혜영 선수하고는 좀 길이 좀 다르죠. 정혜영 선수는 돌아오자마자 그냥 불펜에서 그냥 하다가 몇 년을 하다가 지금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오승환 선수는 들어온 해에 바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 가는 길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KT 박영현 선수인데요. 이 공통점은 데뷔하고 첫 시즌부터 4번째 시즌까지 계속 50경기 이상 등판을 했고 중간 투수로 시작해서 셋업맨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비슷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승환 선수는 그 불펜 셋업맨이 좀 짧았고 그렇죠. 짧은 상태에서 마무리로 바로 갔고 박영현 선수는 그 셋업맨 기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많이 쌓았던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셋업맨 역할을 하다가 기존 마무리였던 김재훈 선수가 이적하면서 박영현 선수는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됐고, 뭐 오승환 선수는 첫해 그 10승 10홀드 10세이브를 다 했던 또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박영현 선수도 작년에 9원승으로만 또 10승을 하는 또 특이한 그러니까 기간만 차이가 나지 좀 비슷한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는 박영현 선수죠. 걸어온 그 과정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이 KBO 통산 427 세이브 기록을 과연 누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금은 뭐 정말 압도적인 기록인데요. 뭐 NPB와 메이저리그까지 합치면 한미일 통산 549 세이브를 기록한 정말 마무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입니다. 사실 그 아까 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는 상대에게 위압감을 줘야 되고 우리 팀에게는 신뢰를 줘야 되고 그걸 가장 정확히 보여줬던 투수잖아요. 오승환이 올라오면 삼성 팬들은 이겼다. 그렇죠. 상대 팀은 졌다. 이런 느낌을 주던 투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구가 재미없다고 했겠어요. 안 무너지니까. 그때 오승환은 그랬습니다. 정말 뭐 대단한 마무리 투수고. 그 오승환 선수가 인터뷰를 한 부분에 딱 마무리 투수들이 문구를 3개 들어가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배해야. 루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운드 위에서 상대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배해야 이기 상황을 능동적으로 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배해야 된다는 단어를 마무리 투수들이 조금 더 깊이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운드 일단 올라오면 오승환 선수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승환 선수의 스타일이라는 거 보면 김태균 선수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태균 선수가 작년에 거의 오승환 선수처럼 볼 끝에 힘,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승환 선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볼 끝에 힘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했었는데 김태균 선수가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거의 신장도 비슷하고 볼 던지는 투구하는 모습도 그렇고 결국은 김태균 선수가 올해 들어와서는 좀 힘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승환 선수는 그렇게 했어요. 예. 끝까지 하여튼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으로 나가고 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그 구위를 가지고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그래서 지배해야 된다라는 단어들은 마무리 투수도 꼭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승환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또 네네. 다음 세대 마무리 투수들이 이런 위압감 정말 올라오면 이겼다 이런 그렇죠. 느낌을 주는 네, 네. 그런 위압감을 가진 마무리 투수들로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일부터입니다. 드디어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8월 19일부터 정식 도입이 되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전 세계 최초로 KBO 리그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7월 23일에 이제 발표가 됐었고 지금 한 달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뭐 일단 그래픽상으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네. 홈플레이트에 이 평행선을 그어놓고 빨간 점선을 예. 넘어가면 스윙, 넘어가지 않으면 지금 노스윙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궁금해요. 과연 어떻게 이 체크스윙 판정이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또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KBO 그 카메라로 이렇게 판정을 내리면서 할 것인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체크스윙이 90도로 기준으로 해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가는데 뭐 신청하는 것은 감독이 결국은 그 비디오 판독하고 똑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네. 번에 걸쳐서. 구장별로 이렇게 딱 홈플레이트와 정확히 일직선이 되는 지점에 이 판독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놨고요. 판독은 요 KBO에서 설치한 카메라로만 판독이 됩니다. 저희 중계방송사의 카메라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칙을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각 팀당 2번의 판독 기회가 부여가 되고 기존에 있는 비디오 판독과는 별개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연장에 들어가면 한 번 더 주는 건 똑같고요. 번복이 됐을 때는 그 기회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공격팀은 스윙 판정에 대해서 그리고 수비팀은 노스윙 판정에 대해서 판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번트 시도는 판독 대상이 아니고요. 그 밖에는 뭐 기존 비디오 판독 규정과 똑같이 이제 감독이 신청하고 판정 후 30초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뭐 이번 주부터 아마 많이 판독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저도 뭐 처음 이렇게 하는 저희도 것을 봐야 알죠. 사람 눈으로 체크스윙이다 아니다를 판정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계가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제도로 뭐 또 억울한 선수들이 많이 사라지고 공정한 판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 이번 주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프더 야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